안녕하세요. 애나의 다락방 라디오입니다. 살면서 누구나 크고 작은 시련과 마주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련 앞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가일 것입니다. 직전에 소개해드렸던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를 보면 시련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시련과 죽음 없이 인간의 삶은 완성될 수 없다. 사람이 자기 운명과 그에 따르는 시련을 받아들이는 과정, 다시 말해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가는 과정은 자기 삶에 보다 깊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폭넓은 기회를 제공한다 라고 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삶이 내게 말하려 했던 것들인데요. 이 책의 저자인 이계영 님이 예기치 않은 시련을 겪은 뒤 비로소 깨닫게 된 진짜 행복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새아이의 엄마인 이계영 님은 둘째 아이를 공개 입양한 후 호주로 이민을 떠났는데요. 좁은 한인 사회에서 공개 입양으로 인한 여러 가지 아픔을 겪게 되었다고 합니다. 마음의 상처가 깊어진 어느 날 유체 이탈이라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고 이를 계기로 주변의 시선이 아닌 나 자신의 마음에 온전히 집중하며 긍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친구의 소개로 마음챙김이라는 학문을 공부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삶에 대한 태도를 완전히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계영님은 현재 호주에서 마음챙김 컨설턴트로 활동하며 상처받은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 책에는 그러한 경험을 토대로 정리한 총 80가지 마음챙김의 비법이 담겨 있습니다. 처음부터 꼭 순서대로 읽을 필요 없이 그림찾기 하듯 무심히 수시로 아무 페이지나 펼쳐보아도 마음을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될 문장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 책을 쓰게 된 계기를 이야기한 여는 말의 일부 먼저 읽어드리고 80가지 마음 챙김의 비법 중 몇 가지를 골라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요즘 마음이 힘든 분들 계시다면 오늘 전하는 이야기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럼 오늘도 끝까지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하루하루 숨을 쉬는 것조차 힘겨웠던 적이 있었다. 애써 숨을 쉬어야 했고 가슴은 뻐근하게 아팠다. 사는 일이 즐겁거나 감사하지 않았고 하루를 보내고 나서 자리에 누우면 오늘도 겨우 버텼구나 하는 생각에 한숨을 토하며 선잠이 들곤 했다. 아침이 오는 것이 싫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극심한 위경련이 찾아왔다. 한동안 숨을 쉬지 못하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따끔따끔 저렸다. 온몸을 휩싸는 듯한 저림이 사라지더니 순간 몽롱해지면서 어지러움을 느꼈다. 더 이상 통증은 느껴지지 않았고 어지러움과 함께 나의 몸은 천장으로 붕 뜨고 있었다. 소위 말하는 유체 이탈을 경험한 것이다. 온몸에 땀이 범벅이 되어 소파에 누워있는 나를 남편이 흔들고 있었다. 아주 잠깐의 시간이었다. 그 시간은 너무나 자유로웠고 홀가분했다. 그러나 한편으로 슬펐다. 그 무언가에 묶여 남의 말과 시선에 눈치 보며 살아왔던 날들. 행복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좌충우돌 부딪힐 때마다 울면서 기도로 버텨내던 나의 모습. 단 한 번도 자신의 삶을 위해 열정을 다해보지 못해 허무했던 지난 시간들. 순간적으로 많은 생각이 스쳐갔다.
하루하루 아파하며 살던 내가 너무 안타까웠다. 나는 둘째를 공개 입양하고 호주 이민을 선택했다. 한국보다 엄청 넓은 나라. 그러나 호주의 한인 사회는 한국에서 살았던 우리 동네보다 좁은 사회였다. 말을 쉽게 하는 사람들은 분주한 둘째의 모습을 보며 사랑을 주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닐까? 라는 말부터 혼내는 목소리가 집 밖을 넘어가면 옆집에 살던 한국 언니는 그럴 거면 왜 입양했는지 모르겠다며 주위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녔다. 교회 아이들은 물건이 없어지면 우리 아들이 훔쳐갔다고 몰아세웠기에 난 교회를 이잡듯이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 헤맸다. 다른 아이가 잘못한 일을 그 작고 어린아이에게 누명을 씌우는 일이 다반사였다. 예민한 엄마였던 나는 공개 입양한 둘째와의 이민 생활을 통해 계속 억세지면서도 가슴 한쪽은 한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점점 사람이 싫어지고 무서워졌다. 아이의 작은 행동, 옷차림 하나하나가 모두 완벽해야 내 마음이 조금 놓였다. 내가 그럴수록 아이도 점점 예민해졌다. 그러나 유체 이탈을 경험한 후 나는 행복을 선택하며 살기로 했다. 삶을 다하고 가는 마지막 그날 감사함과 뿌듯함으로 마무리를 지을지 후회와 연민으로 마무리를 지을지는 자기 선택의 몫이라는 것을 온몸으로 깨달았기 때문이다. 더 이상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지 않았다. 나를 사랑하고 성장시키는 사람은 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도 나이고 사랑과 에너지가 넘치도록 하는 것도 나이며 나도 선택할 권리가 있음을 뼈저리게 느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행복은 그날 그 순간 매일 나와 함께하는 것이다. 컵이 깨지면 손이 다치지 않아 감사하고 손이 다치면 상처가 깊지 않아서 감사하고 상처가 깊으면 생명에 지장이 없어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을 가질 수 있으면 삶은 행복한 것이다. 인생의 초점을 어디에 맞추느냐에 따라 사람마다 행복감을 느끼는데 차이가 생기게 된다. 자신이 가진 것에 충분히 감사하고 그것을 누리자. 자신에게 없는 것, 부족한 것만 바라보며 아파하다 인생을 헛되이 낭비하는 삶은 살지 말자. 우리는 하나님의 신성을 닮은 완벽한 존재다. 긍정적인 생각을 선택하라. 톨스토이의 작품 안나 카레니나의 첫 문장은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한 이유로 행복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하다라고 시작합니다. 행복한 가정은 어떤 상황에서든 긍정적인 점을 바라보지만 불행한 가정은 여러 가지의 이유를 대며 문제거리를 만들어낸다는 말이지요. 행복과 불행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적 사건이 아닌 그 사건에 대한 반응에 달려 있습니다. 누구나 몸이 아플 수 있고 이별을 통보받을 수 있으며 생각지 못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은 지울 수도 바꿀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삶에 묶여 계속해서 살아갈지 아닐지는 내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더라도 부족하고 고통스러운 일들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은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부정적인 느낌이 든다는 것은 부정적인 것에 집중하기 때문이고 우울한 느낌이 든다는 것은 슬픈 일들에 집중하기 때문이며 화가 나는 것은
기분이 상했던 감정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날, 많은 비가 쏟아지는 날, 그때마다 투정 부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정적인 감정에서 벗어나는 것은 긍정적인 생각을 선택하겠다고 스스로 결정하는 데 있습니다. 당신은 멋진 결정을 할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을 빛바랜 과거로 만들지 마세요. 제가 사는 곳은 호주 브리즈번입니다. 허니문 여행지 중 한 곳인 골드코스트도 가깝습니다. 한국에서 사람들이 방문하면 말합니다. 얼마나 좋아. 자연도 좋고 공기도 맑고. 저는 말합니다. 한국에서 손님이 오면 같이 올 뿐 나도 여긴 오랜만이야. 난 이곳의 강한 햇볕과 건조한 날씨가 피부와 눈을 늙게 하는 것 같아서 괴로워. 며칠 후 한국으로 여행차 떠날 준비를 하면서 맛집이 넘쳐나고 예쁜 카페는 선택장애가 올 정도로 많고 사고 싶은 좋은 물건들도 많기에 한국에서 살고 싶은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우리가 삶을 대하는 태도도 이와 비슷합니다. 주변 환경에 익숙해지면 처음 그 환경을 마주했을 때와 같은 감동을 느끼지 못하거나 누리고 있는 것에 감사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의 환경과 사람에 대해 무뎌지거나 감사를 잃게 되는 현상을 습관화 현상이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다시 감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제가 선택한 방법은 만약 무엇이 없어진다면입니다. 항상 누릴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연락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그 누군가가 그 무엇이 꼭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감사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젠 익숙해져 버려 곁에 있는 사람들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빛바랜 과거로 만들지 마세요. 나의 평범했던 삶이 누군가가 간절히 바라는 기적이니까요. 건강해지는 상상 작업. 하루 종일 쉴 새 없이 심장을 뛰게 하고 온몸에 혈액이 흐르게 하고 체온을 유지하고 신체에 산소를 공급하는 모든 일들을 자율신경계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자율신경계는 대뇌의 명령으로 움직이진 않지만 뇌가 이미지화한 것에는 반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슬픈 일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고 걱정하면 불안을 느끼며 영화를 보고 몰입을 하면 몸에서부터 본인의 일로 착각하게 합니다. 그렇기에 밝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뇌를 활성화함으로써 자율신경계를 통해 몸의 상태를 기분 좋은 건강한 상태로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즐거웠던 경험을 떠올리거나 아름다운 그림들, 감동을 주었던 영화,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의 장면, 건강이 자꾸 좋아지는 상상 작업을 수시로 해보기를 권합니다. 행복한 생각과 상상을 하는 것만으로 몸의 상태는 베타 엔도르핀 호르몬이 분비되어 기분이 좋아지고 활성화된 면역세포는 혈관을 통해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암세포까지 공격하게 됩니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이 모든 상황은 앞으로 멋진 일이 펼쳐지기 위해 시작되는 일이라 생각하고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세요. 몸과 마음의 건강뿐 아니라 당신의 삶의 질이 매우 높아질 것입니다. 청소와 정리의 중요성.
미국 시카고 대학의 범죄학 교수 켈리는 깨진 창문 이론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치안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깨끗한 지역에 2대의 자동차를 준비한 다음 2대 모두 엔진룸이 보이도록 보닛을 열어두고 한 차량에만 창문을 깨뜨린 상태로 일주일 동안 지켜봤습니다. 보닛만 열어둔 자동차는 일주일 동안 아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창문이 깨진 자동차는 불과 10분 만에 배터리가 없어지고 또다시 10분이 지난 후에는 타이어가 모두 없어졌습니다. 시간이 좀 더 흐르자 스프레이로 낙서가 되었고 일주일이 지난 후에는 폐차를 시켜야 했습니다. 이처럼 창문이 깨져 있는 상태가 마이너스의 에너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상담할 때 저는 청소와 정리의 중요성을 말하곤 합니다. 집안이 지저분하고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모든 의욕이 줄어듭니다. 그리하여 나의 마음에 마이너스 에너지가 생성됩니다. 환기하고 지나간 것을 버리는 것과 더러움을 제거하고 정리정돈을 하는 것은 집안의 깨끗함만이 아닌 나의 마음을 정리하고 모든 일에 새로운 에너지를 가지고 일할 마음을 선물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이 활기차면 자연히 긍정적인 사람이 될 것이고 몸도 건강해지겠죠.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 가운데 어떤 일도 손에 잡히지 않는다면 벌떡 일어나서 작은 서랍 정리부터 시작하는 것도 멋진 발걸음의 시작일 것입니다. 행복의 비결. 클래식 기타와 포크 기타는 각자의 소리와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크 기타는 쇠줄을 연주할 때 손이 아프지만 목이 좁아 연주하기 편하고 소리도 맑습니다. 클래식 기타는 목이 넓어 불편하지만 연주할 때 손가락이 덜 아프고 선율이 참 아름답습니다. 포크 기타를 새로 사서 친구에게 사용하던 클래식 기타를 선물했는데 다시 클래식 기타가 너무 갖고 싶어 또 사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심리가 그렇습니다. 내 사람, 내 물건이 항상 곁에 있을 땐 모르다가 잃어버린 다음에야 더욱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소유하고 있는 대상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기에 상대적으로 욕구가 낮아지고 소유하지 못하는 대상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기에 욕구가 높아집니다. 이것은 비교로 생기는 심리작용일 뿐 소유하지 않는 것에 대해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해서는 안 됩니다. 단지 소유하지 못해서 오는 마음의 장난인 경우가 많습니다. 잘못된 비교가 자신의 행복까지 파괴할 수 있습니다. 비교를 습관처럼 하는 사람들은 좀처럼 감사하지 못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으로 인해 자존감이 낮습니다. 가지지 못한 것에만 집중하면 정작 나의 소중한 것들을 평생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더 나은 성장을 위해 내가 살아온 환경과 이미 가진 것들을 밑거름으로 활용할지 그러지 않을지는 우리 마음 안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행복의 비결입니다.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게 없습니다. 고대 페르시아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발이 없는 사람을 보기 전까지 내게 신발이 없음을 괴로워했습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오른쪽 고막이 붙은 채로 태어나 오른쪽으로는 소리를 거의 듣지 못합니다. 2가지의 큰 소리가 같이 들리면 어지럽고 속이 울렁거리기도 하고 상대방이 오른쪽에 있으면 잘 들리지 않아 불편합니다. 모 회사 기획실에서 근무할 때였는데 그날따라 직원들이 자리에 없었습니다.
전화가 울리는데 어느 자리에서 울리는지 방향을 알 수 없어서 당겨받지 못해 당황한 적도 있었습니다. 원래는 식품 영양을 전공했지만 장애인 단체 봉사활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학원에서는 장애인 재활을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제 주변에는 다양한 장애를 가진 분들이 많았습니다. 수화 통역을 할 줄 알아서 청각장애인 친구들이 많았고 주일학교 장애인 부서에서 찬양 인도를 했기에 성인 자폐, 지체장애 분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니 저의 작은 장애는 창피한 것도 아니고 불편한 것도 아니며 오히려 감사한 것이었습니다. 귀 한 부분만 빼면 난 충분히 건강하고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생각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히려 나의 약한 부분이 있기에 많은 친구들에게 다가갈 수 있었고 장애를 가진 학부모님과 격이 없는 상담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약함은 유익입니다. 다른 사람이 갖고 있지 못한 것에 눈을 돌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부분이 얼마나 소중하고 유익인지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지만 겪는 상황 하나하나가 유익이라 여기면 유익인 것입니다.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게 없습니다. 아프고 불행하다고 생각되는 일이 있더라도 나보다 더 힘든 일을 겪고 있는 다른 누군가를 생각하며 감사로 받으세요. 지금 겪는 일들을 통해 내 삶은 유익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